안녕하세요. 서민워킹맘입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초보자가 설명하는 경매, 오늘은 권리분석과 말소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두 가지 관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류상의 권리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나와 있는 다양한 그런 경매 물건 중에서 어떤 물건에 입찰을 할지, 이 물건이 괜찮은지 이런 물건을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느 것 하나, 권리 분석이든 물건 분석이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잘 할 수 있어야만 정말 성공적인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권리 분석은 보통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이유가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경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매라는 물건이 나왔을 때 올바로 이 물건에 대해서 서류상에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경매는 빚이 많아서 뭐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매 물건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근저당이라던가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이런 것들을 낙찰자가 어떤 거를 뭐 물어주고 인수하고, 또 이건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과 책임져야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잘 분석이 돼서 그 계산이 잘 되어야만 입찰을 받았을 때 수익이 날지 아니면 도리어 손해가 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전에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낙찰자가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다른 추가적인 지출이나 손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은 크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권리 분석이 서류상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그 경매 물건마다의 그러한 뭐 권리들을 분석해서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될지를 정하게 되는 서류상 권리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장 분석인데, 뭐 이거를 현장 권리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상의 시세라던가, 그 다음에 또 실제 그 물건이 있는 현장에 갔을 때 주변 부동산에서 지금 이제 거래되는 그런 뭐 가격들이죠. 보통 이제 경매라고 하는 거는 6개월에서 1년 전에 그 경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경매가 진행된 다음에도 보통 낙찰을 받아서, 뭐 명도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를 하게 되면 보통 6개월에서 뭐 7, 8개월 후에 매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매도 시점에 그런 그 팔릴 수 있는 가격을 잘 예측을 하고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로 해서 현장에서 이제 부동산도 방문하고 시세도 알아보고, 또 실제 경매 정보지상에서 사진이나 정보만으로 봤을 때의 그 물건이랑 실제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외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층수라던가, 그 다음에 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조망이라던가, 또 빌라든 아파트든 뭐 그 누수라던가 곰팡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이 없을지, 교통은 어떨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는 현장 분석,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서류상의 권리를 분석하는 4가지 단계는요. 첫 번째는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는 거를 찾아야 되고요. 말소기준 권리가 무엇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낙찰자가 책임져야 되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임차인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부동산에 뭐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이 언제 전입해서 얼마의 지금 보증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또 이 임차인의 그런 보증금, 임차인의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임차인의 권리를 잘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단계로
예, 그 경매 그 물건마다 있는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예,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라던가 현황 조사서라던가 그다음에 그 등기부 등본이라던가 예, 그런 건축물 관련 그런 서류들이라던가 그다음에 문건 송달 내역이라던가 이런 서류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권리들 예,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소멸되지 않는 그런 기타 권리가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권리 분석의 4가지는 말소 기준 권리 찾기, 인수되는 권리 찾기, 임차인의 권리를 분석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기타 권리를 확인하는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말소 기준 권리란 무엇인가? 보통 말소 기준 권리라고도 하고 실제는 이제 말소 기준 등기인데요. 제가 앞전 시간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라던가 강제경매, 임의경매를 비교하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동산이 이제 그런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겨지게 될 때 법원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등기부 등본이거든요. 그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갑구와 을구에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예, 그 등기부 등본을 보고 쭉 권리들을 나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는 말소 기준 권리라기보다는 말소 기준 등기 예, 그 말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해당 그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되었을 때 예, 그 여러 가지 권리들 중에서 그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는 그런 것들을 기준이 되는 그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예, 내용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대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에서 이제 특정 부동산이 낙찰이 되게 돼서 낙찰자한테 매각이 될 때 해당 부동산에 걸려있는 여러 권리가 소멸될 수도 있고 인수될 수도 있는데 그 소멸이나 인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날짜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고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날짜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그냥 소멸됩니다. 예. 그 해당 부동산에 있는 모든 권리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을 경매에서 낙찰 받을 수가 없잖아요. 비싸게 사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인수하고 어떤 거는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걸 소멸한다라고 하고요. 낙찰자가 책임지는 거를 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와 소멸, 이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낙찰자가 책임지는 거는 인수한다고 하고요.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는 거는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수와 소멸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는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를 말소 기준 등기라고도 하고 말소 기준 권리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의 7가지 권리가 있는데요. 예, 바로 저당, 그 다음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이 4가지 권리가 대표적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담보 가등기랑 경매 기입 등기라는 게 있는데요. 경매 기입 등기는 보통 임의 경매나 강제 경매를 신청하게 됐을 때 해당 부동산 그 등기부 등본상에 이 부동산은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임의 경매가 시작됩니다. 강제 경매가 시작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데요. 대신 이제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세권을 가지고 이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때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세권 중에서도 그 선순위 전세권이면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예, 그 전세권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뭐 임의 경매를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7가지 그런 해당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유료 경매지에 들어왔고요. 법원은 일단 수원 성남, 물건 종류는 아파트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요. 이 아파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유료 경매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사건 번호고요. 지금 예, 소재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종류가 뭐 아파트, 그 다음에 대지권 건물 면적이랑 매각을 토지 건물 일괄 매각하는지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임의 경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감정가, 최저가, 보증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예, 채무자, 채권자 나와 있습니다. 또 언제 이제 입찰되고, 최저 매각 가격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지금 여기 사진 펼쳐 보실 수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한, 예, 대략적인 걸 다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이 서류들 다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권리분석 4단계에서 봐야 될 서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이런 부분들 여기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 그 다음에 또 전입세대 열람,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표시 목록, 또 문건 송당 내역, 예, 이런 부분들, 또 전자지도 이런 게 지금 다 유료 경매 정보지에는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 쭉 내려오게 되면, 예, 아까 그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그런 매각물건 현황 이런 걸 다 요약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 아까 저희가 임차인의 그러한 인수 여부, 임차인의 권리도 분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등기부 현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소기준 등기, 말소기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걸 요약을 해 놓은 건데요. 지금 여기 넘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뭐 갑, 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갑구와 을구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 걸 뜻하고요. 여기 접수라고 되어 있는 게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 접수 번호입니다. 이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권리냐면은 뭐 소유권 이전인지 저당인지 근저당인지 가압류인지 뭐 임의경매인지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아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대표적으로 7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그 다음에 예, 전세권 중에서도 예, 임의경매를 신청한 전세권 또는 배당 신청을 한 선순위 전세권일 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여러 그런 7가지 권리 중에 가장 먼저 접수 번호, 그러니까 접수되어 있는 날짜가 가장 빠른 그 권리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쭉 보시면 지금 근저당이 2개가 있고 가압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요. 7개가 있네요. 임의경매 있는데 가장 빠른 근저당, 가장 빠른 그런 권리가 요거잖아요. 이 근저당이요. 2015년 7월 20일에 되어 있는, 그래서 이 농협은행에서 설정한 예, 1억 7,160만 원, 요게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다른 권리들은 다 지금 소멸됩니다. 지금 요 접수가 가장 빠른 요 농협은행의 근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를 찾고, 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이제 앞에 있는 거는 예, 인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거는 다 소멸이에요, 소멸. 이러면, 예. 다른 거 한번 또 볼까요? 예. 네, 여기도 지금 근저당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권리 종류를 보면 근저당, 뭐 근저당, 압류, 뭐 임의경매 되어 있는데, 이 접수 순서가 중요하죠. 예.
접수 심서 중에 가장 빠른 그런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중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 또는 선순위 전세권 중에 배당 신청을 한 전세권일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근저당이 가장 빠르잖아요. 접수 번호가요. 그래서 바로 요 근저당, 이게 지금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 신한은행에서 설정한 이 근저당이요. 이거를 기준으로 나머지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이거보다 지금 앞에 있는 권리는 없고요. 예, 소유권 이전 매매 외에는 뒤에 있는 권리들은 다 소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권리 분석과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예, 말소 기준 권리를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지, 임차인의 권리 분석이라던가 서류 및 기타 권리 확인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예,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날짜에 등기부등본상에 접수 날짜가 있는 거는 낙찰자가 인수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그러한 권리들은 예, 낙찰자가 책임지지 않고 소멸된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말소 기준 권리에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예,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한 선순위 전세권, 대표적으로 이 7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고요. 이 7가지 권리 중에 등기부 등본상의 날짜가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권리 분석과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저는 다음 영상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